네, 일단 아마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 테마나 정책주에 관련해서 많이들 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라클과 이제 에르코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키워드는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라클이죠. 네, 유라클이 이제 지역 화폐고 저출산이 에르코스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의 이제 최근 특징은 신규주라는 특징이 있죠. 네, 신규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신규주가 좀 잘 간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정책주도 결국에 신규주인데 유라클은 지역화폐를 대변하고 에르코스는 저출산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표직을 이제 사퇴한다라고 하고, 그때 이후에 언급하는 1호 공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얘네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민다, 아니면 그게 조금 예를 들자면은 좀 신선하다, 의외성이 있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역화폐나 저출산 관련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뭐 국민의힘 후보자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에 저출산이나 아니면은 뭐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거는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하지만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여러분들이 조금 우선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이 시총 1,000억대의 좀 적은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16%.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시면 점상을 가잖아요. 1,000억짜리인데 1,000억대 초반인데 16%예요. 그러니까 160억짜리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사실.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점상이 풀리고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들어가서 매매를 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클 같은 경우는 약 48%, 이 종목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정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오리엔트 전공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배가 19배가 올랐는데, 보통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원래 300억대였어요. 근데 그 300억대가 5천억 6천억까지 갔었죠. 그래서 보통 시총 300억에서 500억대 출발해가지고 뭐 최소 5배, 그리고 많게는 20배까지 가는 게 이 대선 테마주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1,000억대라는 거는 상당히 가벼운 시가총액이고 거의 다 유통 물량도 잠겨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그 대추세를 우리가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이제 이 고가가 아마 33,000원인가 그래요. 이 33,000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상한가 갔고 상한가 이렇게 사면상을 갔었죠. 굉장히 멋있게 갔는데, 분명히 여기를 또 뚫어주면 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많이 높긴 하죠. 한 10,000원에서 거의 30,000원 선까지 3배가 갔는데, 보통 뭐 5배에서 10배 간다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또 여기를 또 뚫어주면은 그때부터가 찐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라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갔죠. 네, 여기가 직전 상장 이후에 최고점이었는데, 이 고점을 상한가 오늘은 T상으로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뭐 이렇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좀 저가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이제 지역 화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클이라는 종목은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나 아이가 원래 이제 최근에 뭐 지역 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수주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원래 기존 대장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신규주에서 대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상따를 했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상따를 해가지고 이 종목이 풀리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12% 수익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 보시면은 데이 상따 종목이라고 코나 아이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상따 같은 경우에도 제가 38선을 이탈 안 하면은, 특별히 이탈 안 하면은 홀딩하는 전략을 했는데, 네, 운 좋게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죠.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매매를 많이 한 것 같아도 여기서 그냥 사놓고 기다렸어요, 저는. 예, 이런 거는 뭐 그냥
가볍게 수익 내는 거죠.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천 분, 거의 4,000분 넘게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장중에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아침 9시 34분에 아시아경제라는 데서 뉴스가 나왔어요. 솔트룩스 AI 강국위원회 이재명 대표 양 옆에는 솔트룩스,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 근데 이 크라우드웍스도 보시면은 이제 신규주죠. 신규주. 이번에 점상을 한 3연상인가 4연상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크라우드웍스도 잘 보셔야 돼요. AI 관련해서는 얘가 대장입니다. AI 근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근데 대장은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얘가 3,700억이에요. 얘는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다 보니까 가벼우니까 얘는 점상을 보내기 되게 쉽고 얘는 무겁잖아요. 어느 정도 무겁다 보니까 점상은 못 가죠 절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공지능 AI 강국위원회 참가한 상장사 주가가 뛰고 있다. 옆에는 뭐 솔트룩스 대표, 그다음에 옆에 또 크라우드웍스 대표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솔트룩스를 이제 제가 오늘 보시면 31,500원에서 3,500원에 매수하셔라. 그러면 이런 데서 사세요. 이런 데서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해도 플러스 한 5에서 6% 수익. 그리고 여기서 또 5장에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한 7% 상승하면서 또 이 종목이 VI를 갔었죠. 이 VI 중심에도 저 윤사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등주는 일단 크라우드웍스다. 이 크라우드웍스가 상한가가 풀리면 아마 저는 여기로 들어가서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위세 아이텍은 좀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솔트룩스가 만약에 거래량이 좀 오늘처럼 빵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솔트룩스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정고점이랑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같이 크라우드웍스나 솔트룩스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이 좀 뚜렷한 편이죠. 상한가 가는 종목은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상한가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또 도와드리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근데 상따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울렁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밑에서는, 근데 밑에서는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상한가를 가야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변동성이 좋으니까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갈 거 알았으면 밑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저도 똑같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상한가를 가는 걸 아니면 상따를 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다음날 갭을 먹는 거고, 갭을 못 먹었다라고 하면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포기하지 말고 즐기게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게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멈추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어렵고, 차라리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더 크게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주, 대선주 추가로 공략해가지고 나도 이 대선주 시즌에 돈 복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멜과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 정책주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확정이 되면서 대권 주자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종목에 수급이 강하게 집중됐는데요. 관련주로 유라클, 에르코스, 코나아이와 솔트룩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정책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테마도 정책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야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잖아요. 네. 관련 수혜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계룡건설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유라테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세종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항상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좀 요즘에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개헌 테마로 이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당선했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 입주에 이전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다. 근데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개헌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료로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약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었잖아요. 사진도 거기 들어가서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이 청와대를 어떻게 대통령실로 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용산을 가자니 전 정부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또 지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종시가 현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6월 3일 정해졌죠. 장미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캐스팅 보트 충청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작용을 하면서 세종시 관련해서 테마가 조금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계룡건설이란 종목이 일분봉과 이제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최근에 봤던 상한가 종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한가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딱 뉴스봉이에요, 뉴스봉. 예, 여기서 뉴스가 한번 띄우고 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밑에서 횡보하다가 시초가에 띄었는데 정고점에서 저항받다가 여기서 들어가면은 가장 베스트거든요. 아니면 늦어도 한 이런 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계룡건설을 굉장히 좀 다음 날 갭까지도 시원하게 좀 먹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상한가하고 이틀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보셔야 되냐면은 이 종목이 조만간 이제 월봉상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강력한 좀 저항이긴 한데,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은 사실 매물대가 또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예, 뭐 17,000원인데 뭐 여기서 10만 원을 갈지 뭐 5만 원을 갈지 모르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라테크와 그다음에 계룡건설이란 종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유라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핫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월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보시면 정책주들이 다시 다 함께 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인맥주들끼리의 경쟁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관련주, 뭐 김문수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인맥주들끼리 시속 게임 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책주와 인맥주들이 또 시속 게임을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매매를 하면은 내가 분명히 이거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걸 들어갔는데 이게 안 가고 다른 뭐 인맥주가 간다든지 정책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인맥주로 들어갔으니까 또 이 정책주가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시속 게임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정책주와 정책주들끼리의 또 시속 게임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뭐 10배, 뭐 5배 가면 수익이 편하게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들, 돈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돈이 가느냐,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선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저와 함께 월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상회가 만나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